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1년 수능 특강 언어의 종결자 노혜선 선생님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 9번째 시간 시문학의 마지막 시간이죠. 뭐든지 하여튼 뭐 하나 끝난 건 너무 좋아. 그치? 여러분 이 끝나는 시점에 예습 배웠겠죠? 설마. 아직도 아무 준비 없이 앉아가지고 선생님 예쁘다고 해 이러고 쳐다보고 있니? 미안해. 선생님 자꾸 요즘에 자꾸 정신이 나가려고 그래. 해왔지? 그래요. 이제 9강 정도 됐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예습은 하고 문제는 풀어보고 왔을 거라고 선생님도 생각해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 오늘 선생님 건드리지 마, 너희들. 선생님 오늘 꽃 달았어. 조심해. 꽃단 여자 오늘. 자, 조심하시고. 자, 오늘 이제 바로 갈래복합2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수필과 고전시가 복합 지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자, 수필 한 번만 쫙 읽어보면 대충 무슨 얘기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필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 요것만 파악하시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길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말란 얘기를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은 같이 56쪽 보시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역시 5개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유형부터 확인하고 와야겠지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이다. 자, 1번 보시면은 가나다의 설명. 자, 공통점 묻기도 하지만 주로 이렇게 물어볼 때도 많아요. 오히려 실제 수능에서는 이런 적이 더 많았어요. 왜 그렇게? 자, 앞에 이미 지금 갈래복합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앞에가 현대시만 세 지문 가지고 물어본 현대시 복합 지문이 있었다는 얘기거든. 거기서 이미 공통점을 물어봤을 경우에는 이렇게 고전시가와 수필 문제가 나올 때는 그냥 가나다의 설명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또 어차피 같은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거는 지금 보니까요. 주로 화자의 상황, 그리고 화자가 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자, 태도에 관련된 내용으로 선택지가 구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점을 묻든 가나다에 대한 설명이든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해왔던 그런 것들이지, 그치? 자, 그다음에 2번, 보기는 유배가사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을 가에 적용해 본 것이다. 자, 개념이 나왔어. 자, 유배가사라는 개념. 유배가사가 뭐야? 유배가 가지고, 즉 귀양가 가지고 지은 가사라는 그런 내용이지. 그래서 여기에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한 작품에 적용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쵸? 이거 뭐야? 보기 정보를 줬지, 그치? 어떤 이 유배가사라는 한 장르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이걸 통해서 감상하라는 그런 내용, 종합적 감상 문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3번 보니까, 자, 나가 보기를 변형한 것이라고 할 때 이것도 굉장히 예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다가 요즘에 좀 뜸하게 출제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출제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 자, 보면은요, 자, 이 보기에 보면은 이 나 자체는 사설시조인데 얘는 뭐야? 평시조지, 그치? 그래서 변형했을 때 뭐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 비교 감상하는 내용인데요. 자, 주로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를 이렇게 체크를 할 때 보니까, 자, 표현기법 부분에서 뭐가 달라졌나 요거를 살펴보는 것 같아. 자, 그래서 표현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4번 보니까요. 자, 4번 다에 나타난 공간을 중심으로 작품을 이해한 것 중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공간이 가지는 의미를 물어보고 있죠. 그쵸? 다는 수필인데 수필에 나오는 어떤 공간의 의미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뭐 시에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지. 똑같아. 시나 수필이나. 자, 그다음에 5번 보니까 기억의 의미와 기능, 즉 어떤 수필 이런 데 등장하는 하나의 어떤 소재의 의미와 기능을 가장 잘 이해한 것. 시어의 의미와 기능이랑 똑같은 문제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뭐부터 풀까? 선생님 보기가 있는 거 좋아한다 그랬지? 그치? 자, 2번에 나와 있는 보기를 먼저 보고요. 아, 유배가사구나 라는 정황을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를 보는 거야. 이게 유배가사인지 모르고 만약에 가를 봤다면, 즉 여러분이 문제를 읽지 않고 먼저 가작품부터 바로 들어가서 봤다면 가작품 해석이 어렵습니다. 선생님 맨날 얘기하지. 문제를 먼저 훑어봐라. 30초만 투자해라. 왜 그런 거야? 여기에서 이게 유배가사라는 걸 알았다면 가작품의 상황은 그냥 가작품을 읽지 않아도 파악이 되는 거야. 시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문제를 읽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이 수강후기에서 봤어요.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한번 그 30초에 투자를 해봤더니 시가 정말 쉬워지더라. 봤어, 너희들. 아직까지도 선생님 말 안 듣고 있는 사람은 없겠지. 혹시 아직까지도 좀 여러분 되게 그냥 뭐 고집을 부린다. 선생님 말 안 들을 거야. 고집을 부린다라기보다는 선생님 그냥 습관의 문제라고 생각해. 습관적으로 가부터 들어가는 친구들 의식적으로 문제부터 보고 오시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가의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가를 읽고 그 다음에 2번을 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 작품 읽고 자, 나 다음에 풀 수 있는 게 3번이야. 그리고 다 한 다음에 4번, 5번 마지막으로 그
가나다 3개 다 알아야지 풀 수 있는 1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뭘 본다? 자, 2번 보기부터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2번 보기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기는 유배 가사에 일반적으로 나타난 내용을 가에 적용해 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지. 보기 위에 보시면, 그치? 자, 보기를 보니까 뭐라 그래? 유배 가사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구나. 자, 이거는 이따가 우리가 작품을 보면서 보도록 하고, 일단 여기에서는 유배 가사, 즉 이 사람이 유배지에 있다라는 상황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개념 하나 잡아주도록 할게. 자, 어떤 개념이냐? 중요한 개념이야. 자, 오늘은 유배 가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야. 꼭 가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배 당에서 지은 어떤 뭐 고려 가요가 될 수도 있고 뭐 향가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 어쨌든 유배지에서 지은 내용, 이런 유배 상황이라는 그런 시적 상황 속에서 화자는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하느냐.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이냐. 이걸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제일 먼저 먼저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 지금 여기 유배 올만해서 왔다. 내가 잘못했다. 자, 반성하는 내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성이 있다는 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근데 꼭 이렇지만도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억울함이 더 많아.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억울함을 호소해요. 다 모함 때문에 온 것이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 없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모함이다라고 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억울함은 단순히 억울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에 보낸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그치? 나를 여기에 보낸 인간들, 즉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야, 권력도 없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유배를 보내겠니?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현재의 정권에 대해서, 그쵸? 자, 현재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쵸?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는데 그거를 가리려고 나를 유배 보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억울함이 나타날 때는 현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 나타나는 부분까지 여러분들 찾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야? 지금 이 상태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다, 잘못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 처량해. 그치? 즉 슬프다는 거야. 이 상황이 나는 슬퍼. 그리고 또 유배지에 있게 되면 어떻게? 우리 지난번에도 그런 거 있었는데 유배지에 있으면 부모님께 갈 수가 없죠. 그쵸? 자, 그래서 어떤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아니면은 자기가 부모님께 불효를 했구나. 이런 내용들도 역시 유배가사에 단골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봐봐. 자, 이렇게 처량함이나 슬픔을 이야기할 때 주로 뭐가 나오냐? 유배지는 도시가 아니야. 시골이야. 그치? 시골로 가다 보니까 도시에 비해서 자연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물들의 자기의 감정을 이입하는 것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저 소쩍새는 뭐 저 접동새는 뭐 우는구나. 나랑 비슷하구나. 쟤도 슬퍼서 님을 그리워해서 우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는 자연물들. 이걸 찾으라는 문제도 유배가사에서 한 문제씩 꼭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주로 거기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나 태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면 돼, 안 돼? 나 유배 와서 억울해. 화가 나. 슬퍼. 부모님 그립고 정말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끝나면 될까? 아니야. 결국 이거 누가 보길 원하지?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 같아, 너희들은? 이 얘기를 왜 하겠어? 나 억울하다는 얘기 왜 하겠니? 나 지금 힘들다는 얘기 왜 하겠니? 나 여기서 빨리 꺼내달라는 거 아니야. 나를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임금님이지,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별개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래도 임금님에 대한 나의 충성심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거를 살짝 끼워놔요. 자, 그래서 자, 임금에 대한 충성심. 자, 이 얘기는 꼭 중간이나 끝부분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왜? 이거를 내가 계속해서 드러내 보여야만 임금님께서도 이걸 들으시고 나를 다시 불러주실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임금님에 대한 뭐 변치 않는 그런 충성심, 이런 것들이 유배가사에 아주 단골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배가사는 주로 이렇게 내용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때요? 문제가 나오는 것도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기는 그 얘기입니다. 유배가사에 나오는 일반적인 내용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인데 이것을 가에서 그 내용을 찾아와 보란 얘기죠. 자, 그러면 가 작품을 보겠어요. 자, 가를 보시면은 안조한의 만원사라는 그런 작품이 나와 있는데
역시 뭐야? 제목? 뭐 알 수가 없어. 그냥 유배가사라는 것만 알고 보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거 뭐 다 읽을 거야? 다 읽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자, 이번에 나와 있는 보기의 내용 보면은 거기에 어떻게 돼 있니? 여기 밑줄 친 부분에 거기에 해당하는 식구들이 나와 있죠. 그쵸? 그쵸? 그 식구들은 가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뭐 하면 돼? 굵은 글씨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가면서 보면 되는 거야. 혼자 해석하기가 어렵다. 보기를 보면서 해석을 하란 얘기지. 그러면은 가작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명도 다 던지고 성은을 갚으려니 여기가 굵은 글씨로 돼 있어. 자, 지금 공명 이게 뭐야? 뭔가 나의 명예, 뭐 권력 이런 걸 다 던지고 성은을 즉 임금님의 은혜를 갚으려 한다. 임금님의 은혜, 임금님 언급됐지. 이게 뭐니? 임금님에 대해서 내가 유배 와 있지만 그래도 임금님의 은혜를 잊지. 저 임금 진짜 나를 여기다 유배 보내고 어우 정말 화가 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 지금. 그치? 자, 임금님에 대해서 내가 은혜를 갚으려 한다. 즉 나를 비록 유배를 보내셨지만 이 충성심 편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봐봐. 밑에 그 부분이 나와 있지요. 어디에 있어? 맨 밑에 5번을 봐봐. 2번 보기에 동그라미 5번을 봐봐. 자, 임금과 정치에 대한 태도 해서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 밑줄 그어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식구로 성은을 갚으려니가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쵸? 자, 그럼 계속 보자. 성세에 한민하여 너조차 얘 왔노라. 너가 있어. 넌 누굴까요? 밑에 나와 있지. 자, 날 보고 날지 말아라. 네 벗이 될 거다. 라고 백구와 수작을 하니. 여기 굵은 글씨가 있단 말이야. 자, 백구. 선생님 백구는 뭐라 그랬어요? 개라 그랬어? 개는 아니야. 우리 고전 시간에 나오는 백구는 흰 개, 하얀 마음 백구 뭐 이거 아니고요. 그냥 갈매기야. 자, 갈매기와 수작한다. 이게 무슨 수작이야? 뭐 수작 걸다 이런 수작이 아니고요. 원래 수작이라는 말은 술잔을 주고받다. 즉 친구가 된다 뭐 이런 얘기야. 자, 백구와 친구가 된다. 자, 백구. 선생님 뭐라 그랬어? 주로 고전 시가에서 갈매기 뭐 이런 거 나오고 개한테 말 걸고 이러면은 뭐 생각하랬지? 자연치나 물화일체 생각하라고 했어. 자, 그러면은 이 부분도 역시 까만 글씨 까맣게 굵은 글씨로 처리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 밑에 있단 말이야. 어딨어? 어딨어? 자, 4번 동그라미 4번에 있지요. 자, 유배지에서의 삶에서 자연에서 시름을 위안받는 삶이 나와 있단 말이야. 여기에 보면 백구와 수작하니가 들어가 있네. 그치? 지금 유배지에서 힘들지만 자연과 벗하며 즉 백구와 벗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쵸? 계속 보자. 자, 낚싯대에 줄 거두어 낚은 고기 끼어들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자연에 묻혀서 유배지 자연이라 그랬잖아. 그치? 자, 자연에 묻혀서 거기에서 뭐 낚시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한가롭고 어떤 그 자연 속에서 어떤 위안을 받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4번 내용도 어때? 거기 나와 있지. 백구와 수작하니 뒤에 낚싯대에 줄 거두어 나와 있죠. 그쵸? 자, 4번도 맞는 내용이야. 그 밑에 볼까요? 자, 문 앞에 짖던 개는 나를 보고 꼬리친다 라고 했어. 자, 이게 뭘까? 개가 문 앞에서 왈왈 짖고 있다가 날 보더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거야. 개가 꼬리를 친다는 것은 왜 그런 거죠? 반가워하는 거지. 그치? 즉, 저 개는 나를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야? 뒤에 나와 있잖아. 난감한 내 고생이 오랜 줄을 가히 알겠도다. 무슨 얘기야? 내가 이 유배지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으면 저 개가 원래 개들은 낯선 사람을 보면 짖게 마련인데 내가 여기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에 박혀 있었으면 날 보고 저렇게 반가워할까? 개마저도 나를 익숙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만큼 나의 유배 생활이 오래됐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이 문 앞에 짖던 개는 날 보고 꼬리친다. 지금 굵게 표시가 돼 있는데 어딨어? 1번이 봐봐. 1번에 있지. 근데 이거를 어디다 밑줄을 쳐놨어? 정치적 배신 행위에 대한 비판으로 해놨단 말이야.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 있어? 저 개가 맨 처음엔 짖다가 지금은 꼬리를 치네? 저 배신자. 뭐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연결이 안 되고 있어, 지금. 1번이 답인 거야. 1번은 다만 나의 이런 오랜 유배 생활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연과 벗하면서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오래됐다는 거를 저 걔가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좀 슬퍼지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아마도 이내 시름 잊을 길이 어려워라. 라고 해서 유배지에서 느끼는 어떤 슬픔, 그치? 시름, 이런 것들이 여기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감천에 달지고 은하수 기울도록 이게 뭐야? 달이 지고 은하수, 별들이 기운다?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거죠. 자, 시간의 경과, 밤이 깊어가는 건데 그 밑에 보시면 방의 등은 어디 가고 눈을 감고 앉아 있는가.
밤이 깊도록 불도 안 켜고 눈 감고 앉아있다는 거야. 그 눈 감고 앉아있는 게 돌을 닦고 있는 승려인가, 그치? 참선하는 노승인가라고 했지. 아니면 경전 읽는 맹인인가. 맹인이라서 눈을 감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지금 뭐야? 왜 밤 늦도록 잠을 안 자고 이러고 있지? 슬픔 때문이잖아. 앞에서 시름이 계속해서 고쳐난다. 다시 시름이 생겨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신의 답답한 마음, 슬픈 마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했어? 노승과 맹인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 즉 노승과 맹인은 화자를 비유한 대상인 거지. 어딨어? 밑에. 어딨어? 3번에 나와 있죠. 자, 2번에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자, 노승 맹인을 비유하고 있는 거 어디에 밑줄이 쳐 있죠? 유배 상황의 서름과 처량한 신세. 됐지? 이거지? 그치? 됐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계속 막 이제 뭐 누운들 잠이 오고 기다린들 님이 오겠냐 뭐 이런 얘기 하고요. 마지막 줄에 가서 이런 얘기 합니다. 번화 고향 어디에 두고 적막절도 들어왔는가. 자, 번화한 고향을 내가 어디다 두고 이렇게 적막하고 조용한 절도. 절도가 뭐예요? 다른 곳과 단절된 섬과 같은 외로운 곳에 고립된 곳에 즉 유배지가 되겠지. 그치? 유배지에 내가 들어오게 되었을까. 이런 얘기잖아. 그치? 즉 세상과 차단되어 있는 그런 유배지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야. 적막절도 어딨니?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자, 그래서 세상과 차단되어 고립된 유배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됐어. 2, 3, 4, 5번 다 설명됐죠? 1번이 답인 것도 찾았고. 자, 그래서 결국 이 가작품은 뭐예요? 유배지에서의 어떤 자신의 처량한 처지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자, 다음으로 2번이 아니라 1번이었고요. 그렇죠? 이번의 답은 1번이었고 그 다음에 나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재밌는 작품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공감하는 그런 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시는요. 우리가 아까 3번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3번 문제에서 자, 나가 보기를 변형한 것이다 라고 할 때 즉 얘들아, 이거 변형해서 쓰는 그런 문제 있잖아. 뭐가 먼저였는지를 또 봐야 된다. 뭐야? 나가 보기를 변형한 거면 나가 먼저야? 보기가 먼저야? 보기가 먼저라는 거죠. 보기의 이런 시를 좀 바꿔서 나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랬을 때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말로 왔다 갔다 하면 너네 정신이 없을 것 같아. 그래갖고 선생님이 화면으로 준비를 했어요. 보기 부분만 같이 한번 보자. 자, 지금 이게 보기야. 이게 너희가 이게 안 해놓으면은요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거야. 여러분들은 나 작품을 펴놓고서요 이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이 보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나로 변형해서 만들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초장을 먼저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볼까요? 자, 초장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니? 님은 오리나무인데 그냥 오리나무가 아니라 나를 보시면은 이 앞에 막 뭐라고 돼 있어? 회양 금성의 오리나무다. 라고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줬죠. 그쵸? 그 다음에, 자, 내 몸은 칡넝쿨. 원래 이거였는데, 나 작품에 보시면 나는 3, 4월에 칡넝쿨이 되어 라고 해서 뭔가 중간중간에 다른 말들을 집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3, 4, 3, 3. 뭔가 이렇게 글자 수의 제한이 있는데, 어때? 초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었지. 오리나무는 오리나무인데 그냥 오리나무가 아니라 회양 금성의 오리나무야. 그리고 칡넝쿨은 칡넝쿨인데 언제 칡넝쿨이야? 3, 4월에 칡넝쿨이야. 그래서 좀 더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3, 4, 3, 3이라는 정해져 있는 글자 수가 어때? 변화가 오게 되었다는 거야. 더 늘어나게 됐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1번 봐봐. 1번. 자, 나의 초장에서도, 그치? 자, 이 초장이죠. 자, 초장에서도 보기처럼, 봐봐. 얘들아, 나도 보기처럼이라고 했으면 나와 보기에 모두 이 내용이, 뒤에 나온 내용이 해당이 돼야 돼. 뭐래? 비유법을 써서 인과 화자의 모습을 빗대고 있다. 자, 비유 썼죠? 자, 님은 오리나무고 나는 칡넝쿨이야. 그치? 그래서 님을 오리나무에 비유하고 나를 칡넝쿨에 비유하고 있어. 보기에서. 나도 마찬가지죠. 내 님은 뭐라 그랬어? 님은 오리나무가 되고 나는 칡넝쿨이 돼요. 역시 둘 다 비유가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비유 사용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중장을 볼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원래 작품에서는 그 나무 칡넝쿨이 칭칭칭 감아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한번 우리가 나 작품에서 보면 뭐라고 돼 있니? 자, 그 나무에 그 칡넝쿨이
그냥 감겨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거미가 나비를 감듯 이리로 칭칭 저리로 칭칭 매우 단단히 올려 감아 얼거지고 틀어져 밑에서 나무 끝까지 조금도 빈틈이 없이 휘찬찬 감겨서 반낮 없이 길이길이 감겨 있어서 내가 호흡이 딸릴 정도로 길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 나무를, 즉 오리나무를 칡넝쿨이 넝쿨이니까 이렇게 감아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그냥 칭칭칭이 아니라 이 부분을 엄청나게 어떻게 하고 있지? 확장하고 있지. 그치? 역시 뭐야? 그냥 칭칭칭이 아니라 어떻게 뭐 밤낮으로 이리저리 단단히 밑에서 끝까지 빈틈이 없이 어때? 좀 더 얘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거지. 구체화해서 이 부분을 엄청나게 확장시키고 있다는 얘기야. 얘가. 그 얘기야. 그치? 자, 그러면 무슨 얘기야? 거기 어디 갔냐? 3번 보세요. 자, 3번. 동그라미 3번 봐봐. 나의 중장에서는 보기와 달리 칭칭 감는다는 의미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쵸? 자, 칭칭칭. 이 부분을 굉장히 구체화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 의미, 그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야. 반복하면 당연히 뭐가 따라오지? 강조가 따라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보기에 비해서 반복이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확장이 됨으로써 무슨 얘기야 이게 내용이? 내가 님을 그렇게 휘감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 오리 나무는 님이고 나는 칡넝쿨이니까 칡넝쿨이 나무를 감듯이 내가 님을 꽉 감싸서 아무데도 못 가게 하겠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의미가 이것보다 나 작품이 훨씬 더 와닿죠. 그렇죠? 정말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아. 그치? 자, 그래서 3번도 맞는 그런 설명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2번을 봐봐. 나의 중장에서는 계속 지금 중장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보기와 달리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는 사물로 화자의 심리 상태를 암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나에서 지금 감정이입이 있어요? 선생님 옛날에 개념 해줬어. 자, 감정이입의 조건이 뭐라 그랬어? 감정이입이 드러나려면 뭘 찾아야 된다 그랬지? 자, 첫 번째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정서를 표현한 말이 있어야 하고, 그치? 그 정서가 뭐야? 화자와 일치해야 한다.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해. 그런데 이 나 작품의 중장을 보면 여기에 정서를 표현한 말이 있어요? 사랑한다, 뭐 기쁘다, 슬프다 이런 말 있어? 없어. 정서를 표현한 말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감정이입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정답 뭐야 그러면? 3번의 정답. 2번이 답이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자, 4번은 뭐니? 나의 종장에서도 보기처럼 서리적인 의문 형식이라고 했어. 찾아봐. 자, 종장에 보니까 자, 이렇게 꽉 감아 놓고 있으면 비바람 눈서리가 친다 하더라도 주로 이런 애들은 뭐 시련 이런 의미로 쓰이잖아. 그치? 아무리 비바람 눈서리가 친다 하더라도 떨어질 리가 있으랴 물어보는 거잖아. 떨어질 리가 있겠어? 물어보는 거지만 결국 그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궁금한 거야? 아니야.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아무리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그 어떤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너와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문의 형식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는 거 그게 바로 서리법이야. 자, 나에도 똑같이 있죠. 여기에만, 보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도 보면 끝부분에 자, 동지서달 바람과 비, 눈서리를 아무리 맞은들 떨어질 리 있으랴라고 해서 서리적인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면 나는 보기의 중장을 길게 늘어 써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라고 했잖아. 자, 나 작품은 어떻게 만든 거야? 3, 4, 3, 4 뭐 이런 식으로 막 딱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길게 아까 선생님 지워버렸네. 그치? 이게 뭐라 그랬어? 확장시킴으로써 상황을 더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5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쵸? 3번의 정답은 뭐다? 감정이입. 이게 문제가 돼서 2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다작품 수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작품 수필의 내용은요. 여러분 읽어봤지요? 읽어봤지요? 제발 좀 읽으라. 나 선생님 오늘 꽃단다니까? 조심해 니네. 오늘 경고하고 있어 선생님이. 자, 다작품의 내용은 뭐냐? 어머니의 내용이에요. 처음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고향이 고향으로 불리우는 내력은 많아. 뭐 누구는 이걸 고향으로, 누군 이걸 고향으로, 누군 이걸 고향으로 이야기하지만 내 생각에 고향은 뭐다? 어머니가 계신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고향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뭐야? 어머니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전체적인 내용은. 그치? 자, 내용을 정리해보자. 나에게 있어서 고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어머니가 계신 곳이야. 그런데 요즘에 어머니가 한 곳에 계세요?
아니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어머니는 한 곳에 머물러 다니시지를 않고 여기저기 자식들의 집을 떠돌아다니고 계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신 곳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나에게도 고향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어머니는 어디로 계시냐? 처음에는 자식들의 집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근데 우리 집은 뭐야? 아파트야. 그래서 시골에 있는 동생네 집으로 자꾸 가시려고 해. 뭘 가지고? 가방 하나만 달랑 드시고. 이 가방 하나만 달랑 가지고 계속 다니시는 거야, 이 어머니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봐봐. 중략 이후 부분의 내용은 뭐예요? 어머니의 고향이 결국 뭐야? 여기 자식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머니께서 어떤 이곳을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야. 어머니는 결국 뭐야? 아버지 무덤 곁에, 즉 아버지 곁에, 아버지와 가까운 곳, 그 아버지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아버지의 산소 곁에서 편안함을 느끼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니? 자, 그래서 거기 57쪽의 밑에 셋째 줄을 보세요. 자, 아버님 곁을 자기 고향으로 내심 짐작했고 또 벌써부터 다정하게 어루만지고 있는 걸까?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어머님 내심 속에는 이미 고향이 옮겨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야? 어머니의 고향이 결국에는 처음에는 원래 사시던 곳이었지만 그 다음에 자식들 나한테는 고향이 뭐야? 어머니가 계신 곳이 고향이잖아. 근데 이 어머니는 어때? 자식들이 있는 곳을 전전하면서 어머니 계신 곳, 정해진 곳이 없어졌어. 결국 나에게도 고향이 없어졌어. 하지만 어머니 마음속에서는 어머니의 고향은 바뀐 거야. 뭐 태어난 곳도 아니고 원래 살던 곳도 아니고 아버지 곁으로 가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어머니의 고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어려워? 안 어려워. 이 내용 자체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란 말이야. 이걸 가지고 여러분 풀면 되는 거야. 자, 4번 볼게요. 자, 4번 문제. 자, 다에 나타난 공간을 중심으로 작품을 이해한 것 중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A, B, C가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A가 고향이고요. 이렇게 세모를 그려놨죠. 자, B가 막둥이네 집이야. 자, C는 뭐지? 자, 글쓴이의 집이야. 자, 어머니께서 처음에 내가 고향이라고 생각했던 이곳에 계시다가 계속 여기로 왔다 갔다 하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지금. 그죠?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자, 어머니는 마음 붙일 고향을 잃고 B로, C로 전전하고 있다. 이게 답이 아니야? 그치? 이게 답이죠? 얘가 답이네. 어머니 지금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계속 그 아이의 집을 처분을 하셨는지 어쨌는지 그 집을 떠나서 자식들 집을 떠돌아다니고 있잖아. 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1번이야. 2, 3, 4, 5번 왜 안 될까? 2번 보세요. 어머니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B가 막둥이네 집이 제2의 고향이라 생각을 해요? 어머니의 제2의 고향은 어딘데? 여기였잖아. 그치? 어머니의 고향이 바뀌었죠? 여기로. 아버지 곁으로.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아버지가 묻혀 계시는 곳으로 바뀌어 간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2번 안 되지. 그치? 그 다음에 3번. 어머니는 불편한 C보다는 마음 편한 A로 옮겨가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자, 이게 뭐야? 어머니가 우리 집이 불편해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지? 얘네 집으로 가려고 그랬잖아. 여기가 아니라. 그죠? 그죠? 여기였죠. 그러니까 얘도 안 되지. 그 다음에 4번. 자, 어머니는 아버지를 여인 뒤에 의지할 데가 없어져서 A에서 B, C를 그리워하고 있다. 왜? 자, A에서 B, C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B, C를 계속 떠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쵸? 여길 그리워하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5번. C에 와 계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글쓴이는 마치 A를 C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을 받고 있다. 그래요? 어머니가 계신 곳이 고향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어머니가 지금 우리 집에 와 계셔. 그럼 우리 집이 고향일까? 아니지. 어머니가 계신 곳이 일정치가 않으니까 오히려 고향이 없어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어머니가 계신 곳, 퀴퀴한 매주 냄새 이런 곳이 없어지니까 나는 그냥 고향이 없어졌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지 여기 계시니까 여기가 고향이야. 이런 느낌은 받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야. 4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자, 5번. 기억의 의미와 기능을 가장 잘 이해한 것은 자, 기억은 뭐였니? 다목적 가방이었죠. 그쵸? 자, 어머니가 들고 다니시는 그 다목적 가방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외행갓 살림살이, 외행갓 잡동사리들이 다 들어있죠. 그쵸? 잡동사니들이 들어있어. 자, 이게 뭐니? 어머니가 현재 얼마나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시는지, 그치? 한 곳에 마음을 못 붙이고 얼마나 금방 이것만 들면 떠날 수 있게 사시는지 어머니의 현재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 다목적 가방이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정답은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뭐야 얘들아? 자, 1번에 봐봐. 어머니의 헌신적인 희생. 2번에 어머니의 따스한 사랑. 가방을 통해서 그걸 느끼지는 않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어머니 얼마나
따스하신 분인가? 와, 우리 어머니 얼마나 희생하시는가?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죠? 자,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도 자, 지난 세월에 대한 어머니의 미련이 맞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방 속에 어머니의 헌 물건들만 들어있는 건 아니야. 새 물건들도 들어있어요. 그쵸? 한 번도 안 신은 버선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어.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 같은 경우에 어머니의 세간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어머니의 심정. 여기서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굳이 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뭐 이렇게 한 그런 것들 읽어낼 수 없죠. 역시. 그치? 추측하면 안 돼.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마지막으로 1번 가자. 자, 1번.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볼까요? 가와 나는 시간을 뛰어넘어 라고 했어. 얘들아, 그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과거와 현재. 이거를 뛰어넘는다는 얘기야. 과거와 현재 상관없이 대상에 대해서 어떤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가와 나에 있어? 가나? 내가 보기에는 둘 다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안 돼. 2번, 가와 다는 구체적인 체험. 이 사람이 실제로 겪은 일, 이 사람의 어떤 구체적인 경험,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가 같은 경우에는 뭐야? 유배를 간 자신의 어떤 상황, 그치?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들, 이런 게 나와 있고, 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에 대한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화자의 정서 드러나고 있으니까 2번이 답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과 처지에 초점을 맞춘다. 자, 다 작품 같은 경우에 그게 드러나 있죠. 어머니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어머니 마음속에 고향이 바뀌어 가잖아. 아버지 곁으로, 그치? 다에선 나타나 있지만 나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쵸? 나는 그냥 님은 오리나무고 나는 칡넝쿨이 되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얽혀가지고 서로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이야. 시간의 경과가 없지. 그래서 3번도 안 되고요. 4번 같은 경우에 대상의 떠남과 부재 상황 셋 다 없어. 자, 5번 같은 경우에 자, 모두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느끼는 피해. 이건 어디 있을까요? 가 작품에만 조금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죠? 소망하는 바. 내가 임금님의 은혜를 갚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야 되잖아.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다시 복귀를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드러나 있긴 한데 나머지 작품에는 아예 없으니까. 그치? 5번도 역시 답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바로 2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 오늘 역시 명언 선생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명언 타임. 오늘의 명언은요. 아주 그냥 여러분 생각만 해도 흐뭇해지실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왔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니야. 세상을 뒤집자.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뿐인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바로 너. 이게 뭐야, 얘들아? 많이 들어봤지? 하지만 힘을 내. 미안해. 선생님 아무리 해도 소녀시대만큼 발랄하지가 않아요. 자, 이 소녀시대의 힘내라는 그런 노래의 가사였습니다. 뭐 이유가 있나? 소녀시대가 힘을 내라는데 힘을 내야죠. 그쵸? 더 이상 설명도 안 하겠어. 별 이유도 없어요, 얘들아. 소녀시대가 힘내라 그러면 힘내도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흐뭇한 생각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좋은 기분으로 6번 지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지문 가시면은요. 59쪽이야. 이번에는 문제가 4개밖에 없네. 아이고, 빨리 할 수 있겠다. 자, 먼저 우리 문도 보면서 같이 한번 선생님이 유형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 자,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가나다에 대한 설명을요, 선택지를 가만히 보아하니 주로 뭐에 관련된 선택지냐? 정서, 화자의 정서, 태도. 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니까요. 자, 보기를 활용해서 가와 다를 이해한 것. 역시 이것도 보니까, 자, 보기를 활용해서 가와 다를 이해했다. 가와 다의 화자를 이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보니까 정서, 태도, 뭐 화자, 다 화자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에요. 8번도 한번 볼까? 자, 8번. 보기를 참고해서 나를 감상하고자 한다. 기억에서 미음 중 A와 B를 뒷받침할 예로 적합한 것을 순서대로 나열해라. 이것도 있잖냐. 선생님이 선택지를 보니까 어때? 화자의 정서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자, 그리고 마지막에도 보니까 자, 9번 같은 경우에 다의 상황을 도식화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 글쓴이의 태도를 묻고 있어. 아, 그럼 오늘 우리는 대충 어떤 것들에 중심을 두어서 시를 감상해야 할까? 시어 하나하나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 뭐 아니면 표현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주로 뭘 봐야 되겠어? 화자,
필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봐야지 오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느낌을 가지고 있고 어떤 태도로 그 상황을 대하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해서 오늘 작품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뭘부터 봐야 될까요? 어이구, 오늘은 보기가 있는 문제가 3개나 있어. 7번, 8번, 9번에 보기가 모두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7번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있지만 다 2작품 가지고 해야 되고요. 8번은 보기를 참고해서 나를 감상하는 거니까 보기가 나를 감상하는데 참고가 되는 거네. 힌트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게 1순위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뭘 볼까요? 8번의 보기를 한번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기를 보시니 뭐가 나와?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장자의 허실생백이라는 말이 있다. 빈방이기에 더욱 밝은 빛이 절로 비친다는 의미로 탐욕을 버리고 나면 마음의 밝은 빛이 회복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나는 풍경 묘사를 통해서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 작품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여기 제시가 돼 있다는 거지. 보기가 왜 있다 그랬어, 선생님이? 보기는 왜 준다? 시가 쉬우면 보기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시가 어렵거나 아니면 이 시의 해석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을 때 그거를 하나로 모아가기 위해서 보기를 제시를 해주는 거야. 이걸로 난이도를 조절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반드시 보기를 먼저 읽어야지만 시를 여러분들이 이 출제자들의 의도에 맞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보기에서 보면은 결국 무슨 얘기야? 보기의 핵심은 뭐냐? 탐욕을 버려. 자, 탐욕을 버리면은 뭐가 된다? 마음에 밝은 빛이 회복된다. 이게 바로 허실생백이라는 말의 뜻이라 그랬어. 자, 그리고 나 작품은요, 풍경을 통해서 뭐?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드러낸다잖아. 즉, 탐욕을 버렸더니 마음의 밝은 빛이 회복됐다는 것을 풍경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야. 그럼 그 풍경은 어떻게 보여지냐? 밑에 표가 있잖아. 자, 처음에는 어둠이야. 자, 근데 어둠일 때는 어때? 불편했어, 마음이. 뭐 이렇게 단순한 보기가 있어? 자, 어둠일 때는 불편하다가 나중에 밝아졌어, 풍경이. 자, 밝아지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다. 뭐 이런 하나만한 얘기이지만 여러분들한테 하나만한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만한 얘기를 문제에 왜 썼겠어? 힌트가 되라고 쓴 거야.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뭐야 이게 무슨 도움이 돼?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풍경을 통해서 이 사람이 탐욕을 버리고 밝은 빛을 회복했다는 걸 찾아내야 되죠. 근데 그 풍경은 어떻게 변해가냐? 어둠에서 밝음으로 변해가는 풍경을 찾아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들아 시 읽지 말고 기억에서 미음 중에서 이것만 찾아봐. 봐봐. 지금 이게 A고 이게 B잖아? 자,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는 대로 가는 거. 뭐 있어?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데? 나 작품에? 봐봐. 디귿. 빛기운이 노을을 눌러 산이 갑자기 어둑하더니 어둡다는 얘기? 디귿에 밖에 안 나와. 그 다음에 강물이 달빛을 받아서 밤인데도 오히려 밝구나? 밝다? 리을에 밖에 안 나와. 순서대로 나오잖아. 어두웠다가 밝아졌다라는 거잖아. 결국 풍경 묘사가 어둠에서 밝음으로 간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때요? 마음의 탐욕을 버리며 마음의 밝은 빛을 회복하고 있는 거야. 뭐 더 어려운 게 뭐 있냐 여기서 문제가. 더 어떻게 설명을 하냐. 그죠?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뭐야? 디귿, 리을 골라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도 시를 안 볼 수는 없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정답은 해결했어. 8번의 답은 4번이야. 자, 나 작품을 한번 보세요. 자, 나 작품을 보니까 자, 이거를 위에 4줄, 밑에 4줄로 반을 딱 잘라놓자. 반을 딱 자르고서 한번 보시면은요. 자, 계단에 명협초 4번 지고 다리 또 찾는데 라고 했어. 자, 이 명협초라는 풀은 밑에 보니까 설명이 있죠. 이게 뭐야? 하루에 한 개씩 잎이 나다가 보름 동안, 그치? 나머지 보름 동안 하루에 한 개씩 잎이 진대. 실제로 이런 게 있겠어? 없으니까 전설상의 풀이라 그랬죠? 즉, 이 명협초에 풀이 났다가 풀이 질 때까지 얼만큼이 걸려? 한 달이 걸리지, 그치? 근데 이게 4번 졌으니까 4달이 지났다는 얘기지, 그치? 자, 4달이 지나고 달이 또 찼다. 이거는 뭐예요? 시간이 경과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더 이상 없어, 얘들아. 시간이 그만큼 지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시간이 이렇게 경과하도록 니은 봐봐. 쓸쓸하게도 찾아오는 수레가 없어서 문을 걸었다라고 했어. 즉, 이 사람 지금 상황이 나오죠? 뭐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시간이 경과했는데 자, 시간이 경과했는데 그동안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데에서 이 사람은 외로움이라는 정서, 쓸쓸함이라는 정서를 느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시서의 옛일은 버려두어 다시 하기 어려운데 농사 짓는 새일은 계획이 아직 서지 않는구나. 이게 무슨 얘기야? 얘들아, 시서라는 거는 뭐예요? 책 읽는 거 아니야? 책? 공부하는 거, 글 공부? 이런 것과 관련된 거지. 자, 그런데 뭐래? 얘를 버렸대. 얘를 버렸어. 버렸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자, 농사 짓는 새일은 계획을 아직 세울 수가 없다. 아, 이 사람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 원래는 글 공부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공부를 때려치고 지금 농사를 지으려고 시골로 왔나 봐. 왔는데 이거는 이제 때려쳤으니까 하기 힘들어. 근데 얘도 지금 제대로 시작을 했어 못했어?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치? 계획도 아직 잘 못 세우고 결국 이 사람 지금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이 어때요?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때? 뭐 외로움도 느끼지만 좀 이도저도 아니니까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아까 보기에 뭐가 있었냐? 이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는 불편을 느끼다가 밝음으로 오면서 편안함을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시의 전반부 1행에서 4행까지는 뭔가 마음이 불편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 거지? 자, 반을 잘라서 밑에를 보니까 이제 상황이 반전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막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라서 너무 힘든데 어두웠던 그런 사방이 갑자기 밝아졌어. 그러면 지금까지 나는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편안한 마음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뭐라 그래? 편안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근심 걱정이 이제는 마음을 괴롭히지 않으니 라고 했잖아. 여기서 느꼈던 불편함,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사라졌어. 이 신세 마땅히 낚시와 밭가리에 붙여야겠다. 즉, 이전까지 미련이 있었던 거야. 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공부를 해왔는데 이거를 다 때려치고 농사를 지을까? 뭔가 좀 되게 지금까지 되게 막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고 지금까지 공부한 게 아까운 것 같고 굉장히 갈등을 했었던 거지. 불편했던 거지. 그런데 이것이 밝아지면서 어때요? 그래, 내가 이제 마땅히 낚시와 밭가리를 하면서 살아야겠다. 뭔가 변화된 마음, 뭔가 새로운 결심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그렇죠? 이 새로운 결심의 원인 혹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된 계기 뭘로 볼 수 있을까? 우리에겐 보기가 있었잖아. 이 사람이 이제는 이걸 버린 거야. 그지? 뭔가 세상적으로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공부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높은 사람이 되겠다는 거. 이거를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야? 새로운 삶에 대한 결심이 서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결국 이 노래는, 이 시는 뭐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다. 자, 그러면 우리가 8번 했고요. 그쵸? 다작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작품을 보시면은요. 제목이 뭐예요? 불안한 노인들이야. 읽어봤지? 자, 무슨 내용이야? 어려워? 쉬워? 쉽지. 내용 굉장히 쉬워요. 자, 불안한 노인들.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이 노인입니다. 근데 불안해요. 왜 불안하다 그러죠? 왜 불안하지? 불안한 이유가 뭐지? 한 가지 사건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무슨 얘기야? 버스를 타야 되는데 노인들은 경로 우대가 있기 때문에 버스를 공짜로 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많으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막 붐비면 불편하고 사람들이 좀 없으면 편안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 노인의 입장에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즉 돈을 내고 버스를 타는 사람이 있을 때는 버스가 내 앞에 서준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을 때 겉으로 보기에도 내가 노인이야. 그러면은 버스가 지나가다 말고 저 노인 어차피 돈도 안 낼 거 하고 지나쳐 가버릴까 봐 나는 불안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더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생겨났죠. 내 옆에 또 할머니가 한 명이 온 거야. 정말 노파가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쵸? 자기 나이 또래 노파가 한 분이 왔어. 그러면 버스기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그 버스기사는 어떤 사람들이야? 노인이면 그냥 지나간 사람들이란 말이야. 노인이 둘이야. 쓰겠냐고. 버스가 서줄 확률은 좀 더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지. 그치?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노파와 나눕니다. 그쵸? 서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다행히도 젊은이가 한 명이 와서 버스를 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야. 근데 한 가지 어떤 사건을 한 가지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지만 이것만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겠느냐. 노인들의 불안은 정말 많은 곳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지? 그치?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바로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보기는 다의 상황을 도식화해 본 것이다. 도식화, 그림으로 그려냈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
자, 그림을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상황 1, 2, 3이 있어요. 자, 보면은, 자, 상황 1에는 몇 명 있어? 한 명 있어. 누구? 나 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상황 2로 가면 2명이 있어요. 자, 나와 노파가 있죠. 자, 상황 3으로 가면 3명이 있어요. 자, 나와 노파와 또 누가 있어? 젊은이가 있어. 그치? 어디가 붐벼? 여기가 붐비는 상황이고 여기는 한가한 상황이란 말이야. 하지만 나는 뭘 더 편안하게 느끼지? 한가한 것보다 이 부분을 가장 편안하게 느끼죠. 자, 이 경우에는 버스가 서줄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그렇죠? 일로 가면 더 낮아지게 되죠. 그렇죠? 더 낮아지게 돼. 2배야. 자, 그런데 여기로 가게 되면 어때? 이 젊은이, 얘는 돈을 내고 탄단 말이야. 버스가 서줄 확률이 앞에 비해서는 높아질 수 있다. 뭐 거의 100% 쓰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이걸 가지고 따져보자는 거지. 1번, 버스 정류장이 붐비지 않는 상황에 대해 글쓴이는 편리함보다 불편함을 더 느끼게 된다. 여기가 붐비고 여기가 안 붐비는 건데 이게 더 불편하다는 거지. 그치? 버스가 안 쓸 수도 있으니까. 2번, 상황 1이든 2이든 뭐예요? 노인에게 허용된 권리. 여기서는 무슨 권리야? 버스를 공짜로 탈 수 있는 그 권리마저 무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본다. 맞죠? 그 다음에 상황 2는 뭐예요? 글쓴이 입장에서 본의 아니게 다른 외부 요인으로 인해 탑승을 우려해야 하는 씁쓸한 상황이다. 그치? 자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 노파 때문에 정말 버스를 탈 확률이 더 낮아지는 거야. 즉, 내가 아닌 내 바깥에 있는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우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4번, 상황 3은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끼리 입장을 바꿔 생각하려 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게 뭐야? 얘들아, 승객들끼리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지금 나를 불안하게 한 사람 누군데? 버스 운전 기사분이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그분이랑 상황을 바꿔 생각해야지 손님들끼리, 승객들끼리 입장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4번이 답이야. 그 다음에 5번, 2에서 3이 된 게 사실 다행이죠. 다행이다. 버스가 쓰겠다. 하지만 그 상황 자체가 사실은 어때요? 되게 씁쓸한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일 뿐이겠냐. 우리가 겪는 불안감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번도 역시 맞는 설명.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자, 그래서 노인이 됐을 때 이러한 불안한 상황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다작품에서 해주고 있고, 자, 이제 가작품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아예 대놓고 늙은 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뭐야? 탈로가야. 얘들아, 탈로 났다. 이거야? 아이고, 이럴 수가. 탈로 났네. 그 탈로가 아니고요. 뭐야? 늙음을 한탄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탈로를 주제로 삼고 있는 이런 작품들은요, 주로 자기가 늙은 것에 대해서 어떤 슬픔이나 서글픔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요. 자, 그리고 그 세월을 되돌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는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자, 제1수를 보세요. 자, 제1수를 보면은 무슨 얘기냐? 내가 어릴 때는 늙은이 보고 백발을 비웃었는데 그동안의 아이들이 나를 웃을 줄 어찌 알리. 상황이 역전됐죠. 그렇죠? 옛날에는 내가 늙은이들을 보고 비웃었어. 근데 그동안에 즉 시간이 흐르고 나자 이제는 내가 노인이 되고 요즘 아이들이 나를 비웃게 됐다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아이들아, 웃지 마라. 나도 웃던 아이로다. 나를 비웃지 마. 나도 옛날에는 내가 어릴 때는 웃었어. 너희도 나처럼 될 거야. 뭐 이런 얘기 아니겠니? 자, 그래서 그냥 비웃지 마라. 뭐 이런 얘기야. 그리고 내가 왜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됐을까? 뭐 왜긴 왜야. 늙어서 그렇지. 나도 이런 상황이 오는구나. 뭐 이런 한탄이 들어있고요. 자, 제2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자, 이거는 뭐야? 사람이 늙은 후에 거울이 원수로다. 선생님 이거 보고 좀 웃었네. 자, 거울이 원수야. 보고 싶지도 않아. 그치? 늙고 나니까 거울은 차라리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마음이 젊으니까. 마음은 아직도 젊은이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어. 그래서 내 얼굴도 옛날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어떤 날 거울을 보면 아니지. 마음만 젊고 얼굴은 늙었지. 그치? 선생님 요새 조금씩 느껴. 자, 쇳머리 싱건 양자 보니 다 죽어만 하야라. 무슨 얘기야? 이수의 내용은. 아이고 내가 늙었네? 이런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제3수는 뭐예요? 늙고 병이 드니 백발을 어찌하겠냐. 소년행락이 즉 내가 소년 때 막 이렇게 즐겁게 지내던 일들이 바로 어제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세월이 지났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디 가서 이 얼굴을 가지고 이게 옛날의 나다라고 하겠냐. 이런 얘기야.
한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계속 내가 젊은이 같아. 근데 어디 가서 내 얼굴을 보여주고서는 나 옛날에 왕년에 이랬어. 이러면서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선생님이 우리 왜 요새 그 스마트폰 같은 거 보면은요, 닮은 연예인 찾아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좀 예뻐.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본인도 자기가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해. 근데 엄마 요새 조금 살짝 되게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우울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엄마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우리 엄마 예쁜 거, 저 나름대로 엄마가 예쁘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분 좋게 해주려고 닮은 꼴 연예인 찾기를 엄마한테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글쎄, 신고가 나왔어. 그래서 엄마한테 너무 죄송했어. 엄마가 그래서 굉장히 더 우울해 하시더라고. 아, 이제 내가 옛날이 아니구나. 그러더니만 이제 엄마 오기가 생기셔가지고 젊었을 때 사진을 갖고 오면서 이거를 찍어가지고 해보라느니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잠깐 엄마를 생각을 했어. 아, 엄마도 옛날 엄마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자, 잠겠지? 자, 7번 가자. 자, 7번을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보기를 활용해서 가와 다를 이해하라 그랬는데 가와 다를 따로 띄워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과거의 화자와 현재의 화자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는 화자야.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타자가 있습니다. 자, 가를 보면은, 자, 가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과거에 내가 아이였지, 그치? 지금은 노인이 됐어. 그래서 내가 그때는 아이로서 노인들을 비웃었는데, 지금은 어때? 현재의 타자인 아이들이 노인이 된 나를 비웃는구나. 이런 얘기잖아. 그죠?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가에는 여기 A, B, C, D가 있네 또. 아, 뭐 이렇게 복잡하니? 자, A, B, C, D야. 자, 가에는 어때요? A와 C가 모두 드러나 있다라고 돼 있죠. 그쵸?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가의 제1수에서 비웃던 이에 웃던 주체. 즉, 뭐야? 이게 내가 노인을 비웃었잖아. 그치? 아이일 때 노인을 비웃었잖아. 웃던 주체가 얘죠. 현재는 뭐야? 얘가 웃고 있죠. 그쵸? 그래서 비웃던 주체가 A이고, 그 다음에 웃을이라는 건 뭐예요? 웃을이라는 것은 현재를 얘기하는 거니까 바로 D이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가의 제3수에서 이 얼굴은 C를, 옛 나는 A를 가리킨다. 자, 이 얼굴 가지고 어디 가서 내가 옛날에 젊었다고 얘기해? 이 얼굴. 현재 노인이 된 화자를 얘기하는 거 C 맞고요. 그쵸? 옛 나는 뭐예요? 과거에 젊었던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맞지? 자, 그러면 가는 다 해결이 됐어요. 자, 다를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자, 다를 놓고 이야기했을 때, 자, 지금 보시면 이 다작품에서 과거의 화자 드러나? 없어. 그치? 현재의 나, 노인이 되어버린 나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타자로는 누가 나오냐? 노파가 나오고요. 그쵸? 노파가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버스 그 기사.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아니면 뭐 젊은이, 타자들은 뭐 여러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봐봐. 아, 이게 과거의 존재구나. 여기는 아예 과거의 존재가 아니지. 현재의 타자로서 기사, 젊은이, 노파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역시 여기에는 없고요. 그럼 1번에서 다에는 C만 드러나 있다. 맞죠? 그쵸? 없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5번 먼저 보자. 자, 다에서 내가 느끼는 불안은 또 다른 D인, 즉 이 타자인 운전수, 그치? 기사의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쵸? 이 운전수 때문에 내가 불안한 거죠. 안 서줄까봐. 근데 4번을 봐봐. 나는 D인 노파의 대답을 들은 뒤에 그녀를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봐봐. 너희들 이러면 또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 어딨지? 찾아본다? 시간 걸린다? 생각해보면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것도 같다? 헷갈린다? 왜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니? 얘들아, 노파가 대답한 거 있어, 없어? 문제를 잘 읽으란 얘기야. 선택지를 봐봐. 노파의 대답을 들은 뒤에 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은 자,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자, 이 노파는 버스가 서주지 않으면 어쩌지요 하고 물어봤어. 노파는 질문을 한 사람이야. 대답을 한 사람은 나야. 노파의 대답이 어딨어 여기. 그것만 찾아냈어도 4번 바로 답으로 찍을 수 있었다는 거지. 그치? 선택지를 정확하게 읽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이 문제가 보여주네.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야. 노파의 대답 어디서 들었어?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되지. 그치? 자, 마지막 6번 봅시다. 자,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가나다에 대한 설명. 일단 1번 보자. 자, 가와 나는 직접 경험한 일에 대해 담담하게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담담하게 평가를 내린다. 뭔가 이렇게 자기가 거기에 개입하거나 자기의 정서를 확 드러내지 않고 좀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면서 평가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가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담담해 보이니?
내가 늙었어, 슬퍼. 막 이런 얘기잖아, 그치? 늙음을 한탄하고 있는데 안 되지, 그치?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 나 부분에서 뭔가 평가하니? 아니지, 나 이제 열심히 그냥 농사 짓고 살 거야. 이런 얘기지 평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번 안 되고, 자, 2번 같은 경우에 가와 다는 화자의 처지, 즉 자기 자신의 처지를 서글프게 여기죠. 둘 다 늙어서, 그치? 이제 옛날에 내가 아니구나, 또 불안하구나. 2번이 답이 되겠네. 됐지?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나와 다는 관조적인 시선으로 대상의 의미를 인식한다. 관조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거야. 너무 거기 상황이 확 들어가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정말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랬을 경우에 다 같은 경우에 관조적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지금 이 상황을 만약에 이런 상황을 얘기해봐. 할아버지가 버스를 못 타는 상황을 누군가가 멀리서 보면서 아, 요즘 참 이런 일이 있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할아버지가 당사자잖아. 그래서 난 너무 불안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건 관조적인 게 아니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3번도 안 되는 거야. 4번, 가나다에는 모두 내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나타나 있다. 자,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거 어디에만 있어? 나 작품에만 있지. 그치? 자, 나 작품에는 뭐가 있었어요? 내가 지금 공부를 다시 할까? 아니면 농사를 지을까? 지금 이 사이에서 지금 갈등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그래, 농사를 열심히 짓자.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4번은 뭐야? 나만 해당한 내용이고요. 5번에 과거의 상황을 환기한다. 자, 과거를 다시 떠올리는 거 어디에만 있죠? 가에만 있지. 옛날엔 내가 이랬는데, 옛날엔 내가 노인들을 비웃었는데 지금은 그 반대가 되었구나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시문화 끝났어. 이렇게 하나가 끝난 거야. 그치? 하나하나가 끝날 때마다 우리가 파티를 하고 축제를 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아직 그럴 때가 아닙니다. 조금 뒤로 밀어둡시다. 파티는 좀 뒤로 밀어두고 그때까지는 계속 열심히 달려나가는 거야.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뭐 들어가? 소설 들어가야 돼. 소설은 이제부터 지문이 길어질 거야. 여러분들 읽지 않으면,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수업이 어려워진다. 꼭 읽고 오시길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